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과정.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필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는 컴활 1급에 관련된 부분을 쭉 한번 살펴보았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 이제 1급에서는 세 과목이 들어가죠.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이렇게 세 과목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과목인 컴퓨터 일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여러분과 공부할 부분은 윈도우 7의 특징과 윈도우 7의 시작과 부팅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존에는요, 윈도우 XP라는 버전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윈도우 7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 있었던 옛날에 누군가가 봤던 책 중에 컴활 필기 과정이 있어서 나는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요. 우선 버전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윈도우 XP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의 특징부터 들어갈 건데요. 자, 항상 책을 사게 되면은 책 가장 앞부분에는 컴퓨터의 역사부터 해서 쭉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제 순서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역사라든가 분류라든가 일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100%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이 윈도우즈는 평소에도 많이 사용을 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윈도우부터 먼저 실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뒷부분에서 이제 컴퓨터 일반의 역사라든가 분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 7에 대해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윈도우즈의 변천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천사라고 하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험 버전에서는 윈도우 7으로 시험을 보고요. 자, 지금 더 8도 나왔고 나왔죠. 그쵸? 자, 근데 우리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윈도우 7까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1981년도.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80년대이신 분 또는 90년대이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80년대이신 분들은 아마 윈도우 도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실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 세대, 70년대,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윈도우 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뭐냐면 검은색 화면으로요. 검은색. 지금은 여러분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는데 이때는 아이콘이라는 건 윈도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검은색 바탕 화면으로 텍스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카피하거나 또는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기다 일일이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del이라는 게 지우는 거잖아요. 뭐 A 드라이브에 있는 무슨 파일을 지우세요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다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초창기 때 MS 도스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컴퓨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10년이 흐른 후에 윈도우라는 체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윈도우 3.1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자,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은 이것 또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자, 그래도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활성화가 되었고 대중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시점은 1995년도 윈도우 95 세대부터입니다. 자, 윈도우에서부터는 여러분이 아이콘으로 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림으로 되었죠? 자, 휴지통 그림도 이렇게 있어서 내가 파일을 삭제한다거나 할 때는 그냥 여기다 드래그 하시면 됐었어요. 그래서 초보자 누구도 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98. 자, 윈도우 98 아실 거예요. 그쵸? 자, 더 많은 대중화가 되었었죠? 자, 이때가 거의 정점을 찍었던 세대예요. 이때가 거의 정점이었고요. 자, 윈도우 미라고 해서 버전이 살짝 바뀌었는데 이거는 그냥 흐르듯이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윈도우 2001년대 XP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존의 시험에서는 윈도우 XP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살짝 비스타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7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이 XP가 아닌 7으로 시험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흐름을 좀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윈도우 7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한번 살펴보는데요. 윈도우의 특징이 문제가 나온다. 그럼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시점에서는 특징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 GUI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컴퓨터 필기가 어려운 이유는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렇게만 생각했을 때는 그래픽으로 되어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구나. 이런 정도는 알긴 해도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컴퓨터 필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영문으로 GUI 방식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윈도우 자체는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다 아이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휴지통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폴더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픽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끔 아이콘의 그림 형태로 그려놨기 때문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내용을 보시면 사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아이콘과 같은 그림 형태를 통해 모든 작업이 가능한 사용자 환경을 의미한다.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우스를 조작해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윈도우의 특징에서 GUI 방식이다. 이러면 GUI 방식이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의미를 아신다라고 하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4비트 운영체제. 자, 우리 XP에선 32비트 운영체제만 가능했지만 세븐에서는 32비트, 64비트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설치를 할 때요. 64비트와 32비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자, 램의 메모리가 4GB 이상이면 완벽한 64비트 CPU를 지원하고요.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NTFS 파일 시스템은요, 우리 2급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세요. 얘는 그냥 대용량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용량이다. 이렇게만. 순서도 있어요. 부팅하게 되는 순서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급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급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나오지 않아요. 가끔 순서가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는 우리가 그냥 1급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한다라는 것과 64비트 운영체제까지도 우리는 지원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럼 32비트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 자, 이렇게 여러분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나오면요. 이건 또 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도 나오고요. 또는 PMP라고도 나오고요. 영문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도 나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것은 자동 감지 기능입니다. 자동 감지 기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쉽게 요새 USB 많이 사용하시죠? USB를 예전에는 디스켓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디스켓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용량도 적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USB라는 것을 여러분 사용을 해서 USB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죠. 자, USB는요, 우선 가지고 다니기도 소형이고 작기 때문에 편하고 또는 용량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USB를 꽂으시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파일을 찾으시오라고 창이 하나 뜨지 않나요? 그게 바로 자동 감지 기능입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그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에서 GUI 방식이다. 64비트 운영체제이다. 플러그 앤 플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맞다라는 소리예요. 이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게 뭐야? 라고 하겠지만 이 뜻을 아시게 되면 뭐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자,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이를 감지해서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PMP 기능을 지원해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선점형 멀티태스킹. 우리가 이제 문제에는요, 앞에 B자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선점형이라는 것과 비선점형이라는 건 반대되는 말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만 봐도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거는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자, 나는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워드 작업을 합니다. 워드 작업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필요해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예요? 인터넷 검색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죠. 자, 난 너무 조용해서 음악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음악도 같이 살짝 틀어놓고 음악을 들어가면서 인터넷에 검색해가면서 자, 내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개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점형 멀티태스킹입니다.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3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실행하는 것은 하나하나죠. 여러분이 워드 작업하다가, 그쵸? 내가 뭔가를 검색해야 돼. 그럼 인터넷에 가서 검색하다가, 그쵸? 음악도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비선점 멀티태스킹이다. 자, 만약에 이러다가 뭐 하나가요, 응답 없음이라고 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거겠죠? 자, 사용자가 임의로 실행했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강제 종료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와 Alt와 딜리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 작업관리장 창이 떠요.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응답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만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선점형 멀티태스킹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 4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말 자체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파일명을 지원한다. 255자의 긴 파일명을 지원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쵸? 아까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NTFS 파일 시스템. 자, 이용해서 최대 공백까지 포함해서 255자까지 긴 파일명을 우리가 지원한다라는 거고요. 단, 무엇은 여기 나와 있는 일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엇이 나왔는지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효율적인 주변 장치 관리 기능. 자, 이 아랫부분에서부터는 쭉 보세요. 효율적인 주변 장치 기능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MP 플레이어, 휴대폰 등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자, 미리 보기 기능이 강화돼서 작업 표시줄에 현재 프로그램이 어떤 작업 중인지를 미리 보기 화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작업 표시줄이라는 게 이 아래 하단을 얘기해요.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미리 보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미리 보기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사용자 계정 기능 강화와 빠른 사용자 전환 제공. 사용자마다 계정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바탕 화면을 구성하거나 작업 환경을 설정할 수 있고 사용자 계정에 따라 다른 권한이 부여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사용자 계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뒷부분에 제어판에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브러리 기능이라는 것은 문서와 음악, 사진 등의 파일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폴더로 하드디스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서나 파일, 미디어 파일을 한 곳에 모아놓는 기능인데요. 자,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등으로 나뉜다. 자, 이거는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시작에 가시면 컴퓨터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에 모아서 작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뭐 했어요? 자, 네트워크 사용이 쉬운 홈그룹. 그래서 홈그룹과 작업그룹 기능에서 윈도우 7을 사용하는 다른 컴퓨터와 파일 및 프린터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기능이다. 자, 이제 그냥 쭉 한번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 뒷부분은 거의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보셔야 돼요. 간혹 하나씩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에어로셋 기능, 창을 드래그하는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크기가 변경된다.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녀 보호 기능, 시간, 프로그램, 개인 등의 사용자 제한을 할 수 있고, 사용자 계정 컨트롤,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의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검색 상자를 이용해서 파일이나 폴더 프로그램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가젯 갤러리라고 해서 바탕화면에 CPU 측정기나 날씨나 슬라이드쇼, 시계, 일정 등을 표시하여 보기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가젯이라는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설정해 볼 거예요. 보안이 강화된 방화벽, 해커나 악성 스프레웨어가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를 액세스하는 것을 상황에 따라 지능적 또는 사용자 임의로 보안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은 다 제어판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그냥 주요 특징 중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특징을 보았으니까요. 윈도우 설치 및 부팅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실습을 해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컴퓨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태를 제가 강의하는 부분을 녹음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끄게 되면 전부 다 없어지죠? 그래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컴퓨터 다 껐다 켰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팅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컴퓨터의 전원을 눌렀을 때 그 순간부터 여러분 윈도우 화면이 딱 뜰 때까지 과정이 부팅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 전원이 공급된 순간부터 각 장치를 검사하고 초기화하는 과정을 통해 컴퓨터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여러분, 처음에 컴퓨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검정색 화면이 나오면서 뭔가가 글자가 막 나오죠. 영문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윈도우 화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 과정은 글자가 막 나오는 과정은 내 컴퓨터에 있는 마우스, 키보드,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검사하는 거예요. 장치들을. 그래서 연결할 거 문제되는 게 있는지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 윈도우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거기 안에는 바이오스라고 해서 Basic Input Output System이라고 하죠. 부팅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자가 진단과 주변 기기 등을 점검해 주는 게 바로 바이오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롬에 저장합니다. 자, 여러분, 부팅이라고 생각을 하면 바이오스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한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자기 진단과 주변 기기 등을 점검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2급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 다 연결한다 이게 바로 주변 기기 등을 점검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윈도우 7의 설치 및 부팅에서 보시면 설치하실 때 자, 업그레이드가 있고 새로 설치가 있고 듀얼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설치를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만약에 기존에 여러분이 윈도우 XP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데 이 XP를 나는 7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요.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기존의 윈도우 운영체제 XP라는 파일, 데이터, 환경 설정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윈도우 7에서의 업그레이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점이라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에러가 많습니다.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새로 설치라는 부분이 가장 안정된 설치 방법입니다. 기존의 XP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얘를 완벽하게 지우시고 없애고 나서 새로이 7을 까는 방법 깔끔하겠죠 이게? 그래서 가장 안정된 설치 방법입니다. 듀얼 환경이라는 것은요
컴퓨터 하나에 XP와 7을 둘 다 설치하는 겁니다. 둘 다 설치하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부팅해서 들어갈 때는 XP로 할 건지 7으로 할 건지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사항은 하위 버전인 XP가 먼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7을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식이 됩니다. 반대로 내 컴퓨터에 7이 되어 있는데 XP도 해야겠다? 얘가 더 하위잖아요. 그쵸?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위 버전을 먼저 설치한 후에 상위 버전이 인식이 해 주셔야지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새로 설치, 듀얼 환경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부팅에서는 바이오스, 롬, 자기 진단, 주변 기기 이런 것들 포인트가 되는 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팅이 되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검정색 화면이 나오면서 영문으로 된 글씨가 막 보일 거라고. 그쵸? 그럴 때, 부팅을 할 때요. 윈도우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고급 옵션에 들어가서 좀 뭔가를 바꿔주겠다라고 하시면, 자, 검정색 화면이 나왔을 때요. 윈도우 화면이 넘어가기 전 단계에 F8번을 누르시는 거예요. 키보드에 보시면 F8번이라고 있으세요. 그쵸? 키보드에 보시면 F1, F2, F3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F8번을 누르시면 고급 옵션이라고 해서 나와요. 메뉴가. 제가 지금 해볼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이 화살표, 여러분 키보드에 화살표 있잖아요. 그 방향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떤 메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컴퓨터 복구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복구라는 것은 시작 문제를 복구하거나 진단을 실행하거나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 여긴 이건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이제 안전 모드라는 게 중요해요. 자, 안전 모드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윈도우 상에서 뭔가가 문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전원이 확 나가버렸어요. 또는 내가 그냥 파워를 그냥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다시 켰더니 갑자기 화면에 아이콘들이 엄청 크게 보이면서 이렇게 화면에 보면 아이콘이 적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되게 크게 나와요. 그리고 이 하단에는 안전 모드라는 글자가 보이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상태는 자, 지금 가장 기본적인, 가장 최소화의 문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제어기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D-ROM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그래픽 카드 등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콘들이 이상하게 더 크게 보이고 색깔도 여러분이 예전에 봤던 거와 좀 틀리게 보일 거예요. 해상도 자체는 800에 60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뭔가가 문제점이 있을 경우 다시 제대로 종료를 하시게 되면 원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부분은 안전 모드인 상태에서는 CD-ROM, 네트워크, 그래픽 카드 등의 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F8번 누르면 들어간다. 2급에서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전 모드인데 네트워킹 사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네트워크는 지원이 되는 거. 네트워크 아까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요, 네트워크가 지원이 되는 안전 모드고요. 안전 모드인데 명령 프롬프트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GUI 방식, 아까 제가 이거 뭐랬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했잖아요. 그래픽 방식이라고 했는데 얘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이 아닌 명령 입력만 가능한 안전 모드, 그러니까 도스 상태로 넘어갑니다. 아셨죠? 자, 부팅 로깅 사용, 부팅 중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한다. 뭐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료를 보시면요. 종료는 여러분 시작 버튼 누르시고 시스템 종료에 들어가시면 나오잖아요. 시작 버튼에서 시스템 종료 누르면 바로 종료되죠. 근데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화살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안에 나와 있는 이런 게 무엇인지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필기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자, 정시를 보는 경우도 있고 수시를 보는 경우도 있죠. 정시라는 것은 우리가 1년에 딱 고정되어 있는 1년에 3번, 4번 그거를 말하는 거고 수시라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좀 달에 좀 많죠? 시험 보는 날짜가.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정시는 여러분 시험지가 나가요. 시험지가 나가서 시험지에다 마킹하는 거고요. 수시는요, 컴퓨터로 봐요. 컴퓨터로 보지만 컴퓨터로 이렇게 체크하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윈도우에 들어가서 이런 걸 눌러볼 수는 없어요. 이거를 실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 해서 고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용자 전환, 로그오프, 잠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얘는 3개나 나왔는데 엉뚱하게 사용자 계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안에는 사용자 계정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쵸? 찾을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네 내용을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기에서는 여러분 머리가 아프더라도 이해도 중요하지만 암기가 중요합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자, 그래서 이해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그게 그런 개념이었구나. 플러그 앤 플레이가 자동 감지 기능이구나.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사서 보시면요. 커말 책이 되게 두꺼워요. 과목이 2급 같은 경우는 2과목이지만 1급 같은 경우는 3과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책이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제가 하다 보면 몇 가지가 이 책에는 있는데 왜 선생님은 그걸 안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거의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감히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가는 부분은 예전에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보는 겁니다.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봐도 머리가 엄청 외울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나오는 것까지 머리에 넣으시려고 하면 힘드세요. 우리가 어차피 합격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위주를 공부를 하셔라. 너무 잡다한 것까지 다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것까지도 정확하게 모르세요. 중요한 것도 헷갈리고 잡다한 것도 헷갈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중요한 거를 완벽하게 해라. 그리고 잡다한 거는 어차피 2-3개 나올 거니까 그거는 틀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용자 전환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제어판에서 사용자 계정에 들어가시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사용자 계정에 가면 컴퓨터는 한 대이지만 제가 제가 쓸 때가 있고요. 또는 뭐 동생이 쓸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내 환경이 틀리고 얘가 쓰는 환경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정을 이용해서 2개의 계정을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나는 내가 컴퓨터 사용할 땐 내 계정에 들어가서 사용하고 동생은 자기가 사용할 땐 자기 계정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와서 나 잠깐 볼게 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뭐 자기 계정으로 잠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사용자 전환하는 거죠. 근데 사용자 전환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종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용자 전환 버튼 누르시면 얘들을 갔다가 다시 또 넘어가시게 되면 제가 사용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이 열려진 상태 그대로 다른 사용자 전환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자, 단축키로는 윈도우 로그. 자, 키보드에 보면 윈도우 로그 마크 있잖아요. 그 마크와 L자를 누르시게 되면 사용자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로그 오프라는 건 뭐냐면 아예 내 계정에서 나가버려야 돼요. 자,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모두 종료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죠. 그게 로그 오프. 자,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이 열려진 상태에서 가는 것은 사용자 전환. 모든 파일을 종료하고 가는 것은 로그 오프. 잠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잠근 상태. 컴퓨터를 잠근 상태로 켜놓고 암호를 사용해야 들어가는 거겠죠? 암호를 입력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잠가 놓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 이외에 뭐 다시 시작이라는 것은 시스템 종료해서 자동으로 다시 부팅되는 거. 자, 절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잠깐 컴퓨터 작업하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또는 잠깐 물을 마시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그렇다고 해서 끄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잠깐 갔다 왔더니 모니터가 꺼져 있어요. 그 이유는 절전 기능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종료라는 것은 완전하게 시스템을 종료해주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용자 전환, 로그 오프, 잠금, 다시 시작 절전, 최대 절전 모드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사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자, 여러분 마우스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마우스는 기본적으로 왼쪽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 버튼이 있고요. 가운데 휠 마우스라고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굴려주는 게 있죠. 이게 휠이에요, 휠. 자, 클릭이라는 것은 왼쪽 버튼을 한 번 딱 눌렀을 때, 한 번만 딱 눌렀을 때가 클릭. 얘는 선택하는 의미죠. 그냥 클릭이라는 것은 그냥 선택만 한 거예요. 자, 더블 클릭이라는 것은 요 왼쪽 버튼을 따닥 두 번, 따닥 빠르게, 따닥 이렇게 눌러주는 게 더블 클릭. 얘는 내가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 파일을 클릭하는 것은 그냥 선택만 한 거고요. 더블 클릭 따닥 하게 되면은 이 파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행하는 겁니다. 자, 드래그 앤 드롭.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드래그라는 건 마우스 이렇게 끌어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주는 게 바로 드래그 앤 드롭. 얘는 복사를 하거나 이동하거나 또는 창의 위치나 크기를 조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오른쪽 단추. 이 오른쪽 단추는요. 바로가기 메뉴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바로가기 메뉴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는 메뉴로 팝업 메뉴라고도 하고요.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더 많이 나오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한 번 누르는 동작이고 단축키로는 Shift와 F10번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바탕화면에 가셔서 자, 그러니까 한번 클릭했단 말이에요. 한번 클릭하면 이건 선택인 거죠, 그냥 선택. 맞아요? 선택. 그죠? 근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요. 내가 이 폴더를 클릭하면 선택이지만 따닥 버튼 누르면 실행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쵸? 드래그 앤 드롭은 선택해서 이렇게 끌어주는 게 드래그 앤 드롭. 됐죠? 그리고 우측 버튼 누르는 건 이게 바로가기 메뉴. 이게 바로가기 메뉴. 이해되십니까? 자, 어디서든 우측 버튼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자, 다음 중 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자, 부팅이나 포스트, 바이오스, 운영체제인데요. 자, 여러분, 이것은 윈도우 7이 이제 부팅을 해주는 부팅 과정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이 전원을 누르게 되면은 자, 포스트를 이용해서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같은 하드웨어를 점검을 해줍니다. 점검을 하고 이때 바이오스가 작동을 하고요. 하드디스크 머리 부분에 설정한 부팅 설정을 읽어 부팅 준비를 하고 부팅에 관련된 설정 정보를 읽어드려서 윈도우 로드 파일인 여기 보면 winload.exe2를 실행을 하고요. 부팅에 필요한 환경과 환경 정보와 파일을 읽어주고 자, 윈도우 세션 매니저라고 해서 SMSS 얘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윈도우 시작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위니닛 얘를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로컬 보안 관리에 가셔서 실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어려워요. 근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우리 부팅 과정에는 포스트를 이용해서 점검을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바이오스라는 부분, 바이오스는 부팅에 관련된 부분이구나, 초기 단계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는요, 여러분이 윈도우를 쉽게 생각하시면 윈도우예요, 윈도우.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제 문제로. 부팅은 운영체제, 그러니까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로부터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에 적재하여 실행하는 과정. 그쵸? 말을 되게 어렵게 했지만 여튼 뭐 이런 과정이고
포스트라는 것은 자, 포스트 컴퓨터 전원이 켜지면서 자동으로 램, 키보드, 하드디스크 등의 텍스트 이를 점검해 준다라고 했었죠? 포스트는 점검해 주는 아이 POST, 포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 바이오스, 바이오스는 컴퓨터를 테스트하는 운영체제의 일부로 CPU를 집중적으로 테스트한다. 자, 바이오스는요, 운영체제의 일부가 아니에요. 운영체제라는 건 제가 윈도우즈라고 했잖아. 윈도우의 일부가 아닙니다. 얘는 하드 일부예요. 아셨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운영체제 윈도우에서는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 메모리 관리, 입출력 제어, 그리고 일부 네트워크 통신 기능 등을 제어한다. 그쵸?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운영체제에 다양한 운영체제요. 윈도우스 생각하시면 되죠? 다양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요. 틀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리드포트라는 설정한 USB 플래시 드라이브 및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여 컴퓨터 속도를 상당시킨다. 자, 또는 디파인더를 사용해서 스파이웨어 및 그 밖에 원치 않은 소프트웨어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성능, 보안, 안정성 면에서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자, FAT32는 사용할 수 없다? 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자, 점프 목록을 사용해서 최근에 작업한 파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쵸? 좀 말들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훑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OS. 자, 운영체제라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쵸? 자, 옳지 않은 것, 시스템의 메모리를 관리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어한다. 그쵸? 자,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한글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자, 운영체제는 시스템 프로그램에 속하는 거죠. 자, 컴퓨터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사이에 위치하여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그쵸? 자, 프로세서 및 기억장치 관리, 파일 및 주변장치 관리, 그리고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는 역할로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사용자 측면에서 특정 분야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설치될 필요는 없으나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러분 윈도우 없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작업할 수 있어요? 거의 설치해야죠. 그쵸? 안 그러면 도수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특정 분야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윈도우 7의 특징. 자, 특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가 바탕화면, 시작 메뉴, 즐겨찾기, 메일 계정 등의 윈도우즈 설정을 서로 다르게 지정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 계정,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나갈 거예요. 사용자 계정에 관련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 공유와 원격 지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컴퓨터를 소규모 네트워크로 간단히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액세스하려는 사람이나 바이러스 및 오염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윈도우즈 방화벽, 그쵸? 자, 방화벽을 지원한다. 그쵸? 윈도우즈 방화벽 있죠? 모든 데이터를 128비트 단위로만 처리할 수 있다? 아니에요. 128비트가 아니라 우리 윈도우즈에 보면 32비트와 64비트 두 개로 나뉘지요.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다음 한글 윈도우 7에서 마우스에 끌어놓기,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작업을 옳지 않는 것. 자, 우선은 파일이나 폴더를 다른 폴더로 이동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이 파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끌어놓기가 이게 드래그 앤 드롭이라는 게 클릭해서 이렇게 끌어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이동하거나 복사할 수 있죠?
폴더 창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이동할 수 있죠? 폴더 창의 크기. 선택된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이름을 바꾸는 건 우리가 F2번을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셔야 되는 거지, 끌어놓기를 이용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파일이나 폴더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 일반 부분이 좀 어려워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어려운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요 정도예요. 나머지는 그래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